많은 부부가 돈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문제는 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구조의 부재일지도 모른다는 점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구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부 갈등의 원인을 성격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너무 돈을 쉽게 쓰고, 다른 한 사람은 지나치게 아낀다고 말하죠. 겉으로 보면 정말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 부부에게는 처음부터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함께 돈을 이야기하는 구조, 다시 말해 서로 합의된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조금 엉뚱한 예시 하나부터 떠올려 보세요. 학교에서 했던 조별 과제입니다. 4명이 한 조가 되었는데 아무도 역할을 나누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죠. 누가 자료를 조사할지, 누가 발표를 맡을지, 마감은 언제인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3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떠안고 지쳐버리거나, 반대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과제가 엉망이 되거나, 혹은 서로 나는 네가 하는 줄 알았어 라고 말하며 충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정말 성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역할과 규칙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가정도 사실 똑같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성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저녁 식탁, 갓 지은 밥 냄새, 아이들이 웃으며 떠드는 소리. 겉으로 보면 평온하고 따뜻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선들이 존재합니다. 누가 이 집의 돈을 관리하는지, 누가 큰 지출을 결정하는지, 누가 의견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아무것도 모른 채 결과만 통보받는지. 이 선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식탁 위에서는 웃으며 밥을 먹고 있어도 그 아래에서는 갈등이 아주 조용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부부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회사 동료에게 꽤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진심으로 도와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별다른 고민 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동료는 금방 갚겠다고 했고, 그런데 아내는 그 사실을 2달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것도 우연히 통장 내역을 말이죠. 그날 저녁 식탁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밥은 먹었습니다. 대화도 몇 마디 오갔죠. 하지만 2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하나 생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히 신뢰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니까요.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보면 사실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에게는 애초에 그런 대화를 해야 한다는 구조 자체가 없었습니다. 큰돈이 나갈 때는 서로 상의한다는 규칙도 없었고, 계좌나 가계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도 없었으며, 가족 안에서 누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조가 없으면 선의조차 오해가 됩니다. 여기서 돈이 하는 아주 묘한 일이 있습니다. 원래 돈은 가족을 연결하는 수단입니다. 집을 사고 아이를 키우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도구죠. 그런데 구조가 없는 가정에서는 돈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합니다. 바로 의사결정 권력으로 말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결정을 하게 되고,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정보를 독점하게 됩니다. 반대로 돈의 흐름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언권을 잃어갑니다. 이 과정이 무서운 이유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마트에 가면 회원 카드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카드를 한 사람 이름으로만 만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포인트도 그 사람 휴대폰으로만 들어가고, 할인 정보도 그 사람만 알게 되고, 구매 내역도 그 사람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구조 없이 돈이 흐를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보가 한쪽으로만 모이면 나머지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권을 잃어가기 합니다. 그래서 공동 가계부든 공유 계좌든 혹은 두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는 어떤 창구든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학과 가족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관계 속 권력과 자원의 불균형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꼭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보, 결정권, 시간 같은 것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 자원들이 한쪽으로 쏠릴수록 다른 한쪽은 점점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무력감은 처음에는 한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폭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당신이랑은 대화가 안 돼. 하지만 사실 그건 갑자기가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조용히 쌓여온 감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누가 실제 결정권자인가? 이 질문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우리는 가족이 평등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많은 가정에서 이미 암묵적인 결정권자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누가 냉장고를 살지 결정하는 사람, 누가 아이 학원을 정하는 사람, 누가 부모님께 드릴 용돈의 액수를 정하는 사람. 놀랍게도 이런 결정들이 명확한 합의 없이 한 사람에게 모여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부분 자신에게 결정권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릅니다. 하지만 결정권이 없는 쪽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불균형을 느끼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이 주말에 외식을 하러 갔습니다. 메뉴를 고르는데 남편이 고기 먹자라고 말합니다. 모두 조용히 따릅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해산물 먹고 싶은데. 그때 돌아오는 말이 또 비싼 거 먹으려고? 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다음부터 아내는 먼저 의견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메뉴 하나로 끝나면 큰 문제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집을 사는 문제, 자녀 교육비, 부모님의 병원비 같은 중요한 결정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결국 한 사람은 늘 결정하고 다른 사람은 늘 따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굳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 대신 통보만 남게 됩니다. 특히 전통적인 역할 분담이 남아있는 가정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생활비와 가계 관리를 맡고 남편은 투자나 자산 결정을 맡는 구조입니다. 겉으로 보면 합리적인 역할 분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보의 비대칭이 생기기 쉽습니다. 아내는 매달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지만 전체 자산 구조를 모릅니다. 반대로 남편은 큰 그림은 알지만 실제 생활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릅니다. 마치 지도를 반으로 찢어서 각자 절반씩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위기가 오면 서로 다른 지도를 들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정보 공유입니다. 수입이 얼마인지,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비상금은 어디에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두 사람이 함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현실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부가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감정이 격해지기 때문에 그냥 각자 알아서 하자고 택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정보가 없으면 판단이 틀립니다. 판단이 틀리면 갈등이 생깁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 없이 써? 당신은 왜 맨날 숨기고 있어? 이 말들은 나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서로 다른 현실을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집만의 가계 룰, 즉 예산과 부채,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부싸움은 돈의 크기 때문에 생긴다고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의 진짜 원인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기준의 부재입니다. 50만 원 때문에 싸우는 집도 있고 500만 원 때문에 싸우는 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작은 규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50만 원은 이제, 지출은 미리 이야기하기.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함께 결정하기.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에게 드리는 지원은 연간 한도를 정해두기. 이런 룰이 없으면 매번 새로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처음부터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협상은 대부분 감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룰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 약속이 이거잖아. 이 한마디가 감정 대신 구조로 대화를 이어가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규칙을 만들면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규칙이 없을 때 신뢰는 훨씬 더 쉽게 깨집니다. 규칙이 있어야 어디까지가 선인지 알 수 있고, 그래야 사과도 용서도 가능해집니다. 규칙은 서로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가족 회의, 즉 함께 돈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창한 회의가 아닙니다. 거실에 각 잡고 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혹은 아이들이 잠든 뒤 침대에 누워서 나눔하면 충분합니다. 이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 달 우리 집 수입이랑 고정 지출을 같이 한번 볼까? 이 한 문장이 바로 같은 지도를 함께 펼치는 첫 번째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가정에는 처음으로 구조라는 토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